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지온 탑라인 발표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가 이제 메지온이 좀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22쪽에서 이제 추가 하나 정책을 보일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이게 다음 주에 FOMC까지 연속적으로 요런 완화 정책을 기대하고 있죠. FOMC는 금리 인하는 하는데 0.25%포인트나 0.5%포인트냐 요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혼자 매수하고 있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요 수급 동향까지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쉬어가도 상관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봤자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빨간 선이 10일 이동평수의 2주 동안 평균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가에. 그래서 2주 동안 평균값을 이탈하지 않는 매우 강한 거죠. 여기 한 달 20일 이동평균선 정도까지는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다. 분홍색 선 여기까지, 그러니까 27,000원 아래쪽을 내려와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증시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합권 정도 계속 유지하면서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강보합권으로 마감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전일 이제 금요일 날은 이렇게 좀 음봉으로 좀 밀리면서 상승이 좀 정체되는 게 아니냐 싶었는데, 오늘은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새벽에. 근데 이게 크게 엄청난 의미를 두진 않아요. 여기는 자율등락 구간이고, 여기 밑에 이제 8,120포인트 정도 이 전후까지는 언제든지 밀릴 수 있고, 여기 8,000포인트까지도 밀려도 이상할 게 없다. 이 정도 조정은 가벼운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일 이제 음봉이 길게 장대 음봉이 나온 부분을 제압하지는 못했으니까,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반등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자율등락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요즘 보여드리는 이유가, 기존에는 이제 의미 있는 구간에서 한 번씩 보여드렸죠. 똑같아요. 지금 일본에서 반도체 우리나라 소재 규제하고 디스플레이 소재 규제하고 하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면 우려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반도체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주가 부양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이런 고점 부근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155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데 21선이랑 이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맞고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밀리느냐 아니면은 위쪽에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수는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게 굉장히 일본에서 소재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항 맞고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까지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어제도 2%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정도로 강세 보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장기화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 이런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209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횡보하고 있고 좋다. 21선, 61선 여기를 돌파해주는 모습까지 나오면 좋고, 여기 올라간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2130포인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은 딱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2130포인트 여기를 넘어서 안착을 하면은 이제 하락 구간은 넘어가는 거다. 이제부터는 여기부터는 이제 상승 구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는데, 금요일이랑 어제는 이제 거래량이 줄어서 신뢰성이 떨어졌는데, 오늘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늘었죠. 거기다가 제가 타이틀에도 이렇게 외국인이 거의 독점해서 쥐들끼리만 매매한다라고 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 오늘도 3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게 하루만 들어왔으면은, 하루 들어오고 이렇게 매도 나오고 이러면은 의미가 크지 않은데,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선물이
이제 대량 매수 이렇게 반복하다가 이제 점점 위쪽으로, 그러니까 매수 우위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거는 긍정적인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 옵션 동향 같은 경우 콜옵션 매수 나오는 거는 뭐 양호하다. 근데 뭐 수량적으로는 매도 우위라고 하면은 내가 쪽을 매수하고 외가를 매도한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보다 완만하게 이렇게 오르지 않게, 요런 정도를 보는 그 정도 수급이다. 그리고 풋옵션 매수는 선물을 이렇게 대량 매수하고 주식을 매수하면 이에 대한 보험, 혹시나 뭐 돌바락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보험 정도 드는 거예요. 이거는 큰 금액도 아니고, 선물 7,400계약에 주식 뭐 3,000억 가까이 벼든 이 정도면은 뭐 보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야, 되게 외국인들이 수급이 요즘에 위쪽으로 자꾸 올라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일단 주식, 코스피 주식을 6월 달만 보면은 6월 달에 외국인들이 얼마를 매수했느냐. 6월부터 7월까지 해서 지금 2달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6월부터 7월까지. 6월부터 해서 얼마를 매수했느냐. 6월 초반에는 이렇게 매수하다 매도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다가 만기일 지나면서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수대가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벌써 2조 4천억을 매매를 했다. 그래서 아니 뭐 2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뭐 2조 4천억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기가 계속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일본에서 소재 규제하고 추가 규제할 수 있다, 뭐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한다, 뭐 이런 실제로 보면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랑 이제 갈등이 커지면은 서로 간에 좀 피곤해지는 이런 관계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특히 최근에 이렇게 7월 달에 연일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저 일본의 소재 규제하는 게 글로벌 시장에, 글로벌 IT 업계에 큰 타격을 줄 정도까지 심화되지 않을 거다라고 외국인들이 생각을 하는, 심지어 여기 매수세 몰린 게 죄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한국 시장을, 우리 자체는 굉장히 불안하고 한데 외국인들 시야에서는 이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의 의도를 그렇게 의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외국인들이 진짜 마음 먹고 털면 한 3일이면 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모아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이거는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자, 만기일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선물 매수가 이제는 4만 계약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4만 계약이면은 기존에 이제 매도에 대한 롤오버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이 정도면 이제 외국인들은 9월까지 봤을 때 한 차례의 강세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는 굉장한 매수세인 거예요. 4만 계약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안 나오고 우리 시장만 여기 밑에 있고 미국 시장만 이제 고점 돌파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신 거는 이해하는데,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위쪽 방향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언제가 되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야금야금 올라오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주식을 야금야금 모아가고 있고 주가도 은근슬쩍 약세 구간을 슬슬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130만 올라와서 안착하면 이제 약세에 대한 생각은 아예 안 해도 될 정도로 탄탄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금리 정책,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이제 잘했어요. 제가 볼 땐 이주열 총재께서 결단을 잘 내리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뭐 0.25가 됐건 0.5%포인트가 됐건 25%포인트가 됐건 뭐 금리 인하하는 거는 뭐 확정적이잖아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거는 30에서 31일 뭐 있으니까 31일 우리나라 시장으로 치면은 뭐 8월 1일에 되면은 뭐 다 나오겠죠. 그럼 8월 증시부터 이렇게 미국 금리 인하 신호탄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는 있어요. 제가 원래 썸머랠리라는 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시장에 놔두는 말 중에서 썸머랠리 그리고 산타랠리,
이거는 시장이 만들어낸 단어지 이런 썸머랠리나 산타랠리가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 시장에 특히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년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역시나 작년에도 산타랠리 없었죠. 그리고 썸머랠리도 원래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조정받았고 저렇게 수급이 좋으면은 좀 양호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하게 눌려있는 영향이 있고 과도하게 눌리는 게 사실적으로 이유가 있는 눌림이기도 하니까. 근데 수급이 저렇게 들어오는 가능성은 있다. 썸머랠리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여름에 여러분들 어디 가요? 휴가 가죠? 어디를 뭐 이렇게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바캉스 이런 거 안 가더라도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감소를 해요. 여름에는 보시면은 거래량이 슬슬 감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올라오긴 해도 감소를 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름은 휴가를 가니까. 여러분들만 가요? 아니요. 펀드 매니저들이랑 이렇게 트레이더들이랑 운용하시는 분들도 휴가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비중을 줄여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뭐 휴가 간 사이에 뭔가 돌발악재가 나올 수 있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거래량이 줄고 비중이 줄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전략이야 뭐 각 운용사별로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름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보다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횡보하거나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썸머랠리는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대신 이 구간에 거래량이 줄어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를 확 끌어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평소에보다는 거래량이 없으니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반대 심리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호재가 발생하면은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게 지금 7월 말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여기 이런 구간에서 호재를 좀 시장에서 0.25% 포인트 아니야라고 생각할 때 0.5% 포인트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인하한다라고 하면은 돌발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트럼프의 압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연준의 이제 셀턴 이사 후보 같은 경우도 뭐 대폭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자꾸 인상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인하입니다.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트럼프 진영의 경제 고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트럼프 의견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연준이 뭐 받아들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올 때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지는 마세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지금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을 보면은 미국에 나오는 여론을 보면은.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0.25% 포인트면 약간의 실망감은 나올 수 있고 0.5% 포인트를 인하하게 되면은 이러면 오히려 호재가 돼서 우리나라에 자금이 이렇게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선물 저렇게 막 사놓는 거 보면은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게 악재로 이제 뭐 당장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 당장 이제 자금 유입에 대한 그런 뭐 호재성 뉴스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올해 썸머랠리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죠. 이렇게 일단 반등이 시작은 됐으니까 약세 구간을 돌파했으니까 2130포인트 여기만 올라타도 이렇게 올라와도 어느 정도 랠리는 나오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문제는 여기죠. 코스닥 이게 바이오주 약세 때문에 이게 실망감이 연속적으로 코오롱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큰 너무 잘못된 상황인 거고 기업 자체에서 이건 말씀드렸죠. 알고 그랬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각인 거고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 알고 그랬으면 정말 문제가 큰 거고 만약에 모르고 그래도 문제가 큰 거지. 이게 사람의 목숨하고 관련이 된 건데 그쵸? 약물 잘못 사용하면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를 모르고 그랬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코오롱도 그렇고 이거는 식약처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책임자분들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좀 강력하게 이제 기관에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식약처에서 깐깐하게 조사를 할수록 물론 이제 뭐 신약에 대한 통과는 어려워지겠지만 그만큼 국민의 안전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 중국에서 이렇게 뭐 짝퉁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막 이런 부분을 비하해도 비하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도 실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짝퉁 같은 게 그런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이런
국민의 안전에 대한 병에 관련된 이런 약물에 관련된 부분은 약품에 관련된 허가는 중국도 엄청나게 까다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되는 거고 이건 문제가 굉장히 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거는 거래소랑 뭐 양쪽이 다 잘못했는데 저건 이제 슬슬 이제 결과 나올 때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는 기업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임상 결과가 조금 실망스러웠던 거죠. 무조건 이거는 중국에서 잘 판매되고 있고 뭐 부작용도 그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능성도 높고 희귀약품 지정되고 해서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거 FDA 허가 못 받을 것 같아요라고 실제로 하루 만에 뭐 말을 좀 바꾼 개념이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였죠. 기업 자체 기술력의 문제는 아니고 기업의 대응이 좀 잘못된 거예요. 진양호 회장의 그런 대응이 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랬는지 그 마음은 이해한다고 했어요. 주주분들한테 빨리 알리고 싶어서 26일 날 발표를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발표했는데 27일 날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봤더니 아니네 이거 수치 자체는 좋은데 수치는 좋아요. 수치는 양호한데 뭐 반응률이나 이런 부분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FDA 허가는 좀 어렵지 않겠냐로 내부 판단이 나왔다라고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게 되니까 이제 신뢰성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코스닥이 어려워진 거다. 여기에 뭐 메지온 같은 경우도 뭐 루머가 나왔는데 임상 실패했다 이런 루머가 나왔죠 같은 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메지온은 지금 임상 상상 뭐 이제 곧 발표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 이제 수집을 30개 병원에서 수집을 다 했고 요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게 완벽하게 수집이 돼서 완료돼 가지고 통계가 수치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1차 결과 유의미하다, 2차 결과 유의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좋게 나오길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바이오 쪽이 시총 상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 번에 쭉 무너졌죠. 호롱부터 시작해가지고 HB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세 구간에서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지금 힘을 모으고 있으니까 뭐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던 내려가던 방향성을 모색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정도에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위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메지온 같은 경우가 잘 나와가지고 위로 가는 상승하는 모멘텀에 뭐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없어도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코스닥은 위로 가도 그만 아래로 가도 그만이에요. 밑으로 가면 좀 피곤해지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우선은 메지온 결과를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서 뭐 저항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 뭐 만약에 뭐 저항받아 조금 밀려 46,000원 초반 이런 데 가도 21선 있고 하니까 이 구간에서 뭐 잘 지지받고 올라오면 최악의 경우에도 뭐 44,000원 구간 요 구간까지도 밀리면은 여기서는 뭐 지지받겠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라오고 지금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수급적인 요건이나 여러 가지가 뭐 나와가 밝혀져 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좋게 지금 수급이 좋은 것처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지수도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SK하이닉스 이 종목도 81,000원 이 구간 뭐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항이 오늘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다가 이렇게 좀 눌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부터 이제 매도하는 이제 수익 실현하는 세력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눌렸다가도 이상할 거 없다. 기존에도 언급되었지 삼성전자랑 다른 점이 뭐냐면 삼성전자는 먼저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추세 만들면서 저항 돌파 시도 한번 나오고 밑으로 내려왔다 다시 올라와서 21선이 금방 올라오잖아요. 이격이 별로 없죠. 가깝죠. 21선이 금방 올라오니까 밑으로 내려갈 구간도 짧다. 그죠? 근데 하이닉스는 달라요. 최근에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급격하게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21선이랑 이격이 커요. 이거는 조정을 받으면은 기존에 있던 요 횡보하던 요 구간까지도 밀릴 수도 있고 위쪽에서 기다린다 해도 얘가 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저항 구간에 오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인데 반해 하이닉스는 좀 조정을 받고 좀 쉬어가는 게 주가에 좀 정장기적으로는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은 돌파한 다음에라도 쉬긴 쉬어야 돼요.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 이제 휴식이 잠깐 필요한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두 개가 조금 다르다. 삼성전자는 쉬어도 짧게 쉬고 위쪽으로 갈 가능성, 하이닉스는 조금 길게 쉬던가 가격 조정을 좀 받거나 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오늘 뭐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18만원 쪽으로 내려가는데 별로 좋은 상황 아니라고 그랬죠. 기존에 이 구간에서도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올 때 매수할 구간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매도세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나 바이오 아니야, 나는 다른 바이오랑 달라라고 우겼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이제 뒤늦게 이제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약세 구간에 돌입을 했고 18만원에 붙는 거 여기서 입 벌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만원 근처에 이렇게 주고 있죠. 근데 위쪽으로 못 올라가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19만원 위쪽으로 넘어가야지. 자꾸 18만원 쪽에 붙는 거는 한번 이탈했다가 저점에서 들어온지 확인하고 다시 올라오겠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지금 빠르게 위쪽으로 반등 나와서 적어도 19만원 위쪽에서 놀아야 돼. 이렇게 위에서 놀아야 돼. 셀트리온은 이해하시겠죠? 이 밑에서 놀면은 이렇게 18만원을 자꾸 건드리는데 저점 매수가 강하게 안 나오잖아. 이렇게 아래 꼬리 나온 것처럼 이렇게 꼬리 나오면서 꼬리를 좀 길게 달아야 되는데 꼬리가 점점 짧아지죠. 내려올 때 이거는 저점 매수가 이제 약해지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지금은 기분이 나빠요. 저점 매수가 좀 세게 들어와야지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저점 매수세 들어오는 수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18만원 이탈한다라고 하면 한번 큰 손실 아니잖아요. 18만원 초반 18만원 구간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탈할 때 한번 정리했다가 나중에 회복할 때 다시 사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요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셀트리온을 중장기적으로 혹은 뭐 아주 길게 난 이 기업하고 같이 성장하겠다 뭐 5년 10년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매매하는 거다라고 했죠.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술적인 짧은 대응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걱정하실 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의 자체에 뭐 금융위기가 온다거나 아니면 아시아나 뭐 이런 금융위기가 온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글로벌적인 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 항상 흔들리니까 그런 위기가 오는 게 아니면 부채가 뭐 터져가지고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셀트리온은 실적 모멘텀으로 해서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쭉 갈 가능성이 있어요. 추세 삼아서 뭐 급등이 아니에요. 이렇게 천천히 추세 삼아서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등 구간이 지나고 그 다음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지나고 이게 저 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길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크게 우려할 게 없어요. 투자의 개념이면은.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렇게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탈했다가 돌아오는 게 낫다. 중장기적이다. 그럼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차트 이런 거 아예 안 봐도 되지 않나. 셀트리온이 트룩시마가 이제 미국에서 잘 판매가 되는지, 램시마이스가 잘 판매, 이거만 보시면 돼요.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단기로 보는 거랑 중장기로 보는 거랑 이렇게 시야가 아예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매지온만 한번 보고 갈게요. 매지온이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이 있으면 10만원을 넘어가줬다. 거기다가 61선 저항선 건드리는 것까지 아주 오늘 잘해줬습니다. 매지온이 잘해줬는데 남은 거는 이제 발표가 남은 거죠. 탑라인 발표가 좋게 나오는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뭐 매지온 대표 얘기처럼 그런 것 같아요. 10만이 아는 거죠. 아직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집계한 결과 발표에서 나오는 거 확인해가지고 그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안 좋다라고 하면은 뭐 허가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무조건 일단 한번 자르고 보세요. 지금 구간에서 그런 발표가 나오면은 바이오주들 다 갖고 있는 모든 분들 다 한 번 정도 자르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더 낮은 더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매지온 기존에 뭐 실적이래. 실패했다라는 루머 돌았을 때 밀린 이 정도 구간은 다시 올 가능성이 높겠죠. 6만원 중반. 최소한 이 구간은 올 수 있겠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정리했다가 만약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조건 한번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정리하고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들고 가야지 뭐.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릭 스미스까지만 봐드릴게요. 헬릭 스미스 어제 20만원 돌파한 거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오늘 거래량 붙여 22만원, 첫 번째 저항 2만원 단위로 계속 있다고는 뭐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선두 그어놨으니까 22만원 저항 돌파 오늘 바로 시도하고 밀렸습니다. 괜찮아요. 장대음봉이라고 괜찮아요.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위쪽으로 도전한 다음에 밀린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20만원 요 구간하고 60일 사이 이 구간을 계속 지켜줄 수 있느냐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기 올라가도 되고 어쩌고저쩌고 다 되는데 21선 이렇게 위로 꺾여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위쪽으로 꺾여서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횡보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21선 올라오는 거 밑으로 내려가서 받아도 되긴 하는데 안 내려가는 게 좋다. 61선 이렇게 했으면 61선 정도까지 이렇게 골든크로스 나오는 구간까지 좀 기다릴 수는 있다. 그래서 요것도 매지온 결과 발표를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좋게 나오면은 얘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헬릭 스미스는 여기서 이렇게 뭐 밀리는 동안 이것저것 이슈는 있었지만 기업 자체에서 뭔가 악재가 기업 가치의 훼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기업 가치의 훼손이 나와서 밀린 건 아니다. 기존에 뭐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밀린 거 아니냐? 뭐 그것도 타당한 이유입니다. 뭐 전환 사채 12 전환 가격 때문에 밀린 거 타당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전환 12 문제나 이런 거는 일회성 요인이라고 했죠. 이게 계속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전환되면 또 이제 다음 기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환됐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일회성으로 끝난 거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 거고, 뭐 HLB가 임상 실패했다? 그래요. 그거 뭐 바이오주 전체의 약세를 이끌 수 있죠. 근데 HLB가 실패한 거지 헬릭 스미스가 실패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VM20이 기술력에 대해서 가치가 훼손된 건 아직은 없어요. 차라리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밀렸어요. 차라리 그런 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뭐 주가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임상 3상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니까 비싸다는 의견도 맞고 싸다는 의견도 맞아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라고 뭐 의견 가지고 막 대립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올해 나오는 9월달에 탑라인 발표하는데 거기도 실패하고 내년에 PAD도 이것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주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맞는 거고, 둘 중 하나라도 성공했다.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 뭐 판매 승인까지 났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비싼 주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다려 보자고요. 아직까지 뭐 저도 싸다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임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 구간에서 지금 20만원 넘어오면서 이제 약세 구간을 돌파해낸 거는 잘 해놓은 거고, 21선 올라올 때 조금 기다릴 수는 있다. 대신 여기 횡보하면서 잘 20만원 위쪽을 사수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음봉이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탈해도 21선 맞고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21선 20만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20만원 아래쪽에서는 여기는 매도 구간이고요. 매도가 유리한 구간이고 20만원을 넘어가면 매수가 유리한 구간이 될 수 있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이 투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이런 영상을 매일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주면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상 맨 밑으로 내려 여기 댓글 다는 란이 있는데 터치해가지고 숫자 3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이게 만족도가 높다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영상을 더 많이 올려드린다. 뭐 항상 많이 언급드렸으니까 요거 댓글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